증권통 K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. 이제는 목요일이 되겠죠? 그 다음에 거래일이 있을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합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이 상승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거래소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빠졌던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. 시장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살펴보셨나요? 네, 오늘 좀 환율 흐름을 좀 시장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. 전일 미 증시는 그 북아일랜드 중심으로 한 그 브렉시트 합의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좀 펼쳐졌고, 이래 인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가 됐고요. 또 이제 미국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미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고, 우리 시장도 이런 훈풍을 좀 이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이제 선물 대량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. 그 반도체라든가 리오프닝 주 그동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쉬었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,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라든가 폐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기존 주도들이 강세를 펼쳤던 것들이 시장 전체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졌는데, 오늘 장 후반 이후에 1시 이후로 그 원달러 환율이 1,320원을 재돌파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1,316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대밀렸고요. 막판에 3시 이후로 그 MSCI 그 리밸런싱이 좀 그 종가에 좀 됐는데,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.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더 들어오고,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좀 편입이 됐고, 포스코 홀딩스가 비중이 조절되는 그런 정도였는데, 전체적으로 좀 더 그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한 거의 3분의 2 정도 더 만회를 해서 상승을 더 키우고 끝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오늘은 환율 흐름이 좀 중요했는데, 내일 하루 쉬고 미증시에 의해서 다음 주에 좀 환율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에 대한 분석들 들어봤고요. 오늘 장 좀 중요했던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어요? 오늘 셌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그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상당히 강했던 것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삼성 SDI를 방문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이수화학을 비롯해서 좀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. 특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전해질 원료인 그 황산 리튬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그 관련 종목들을 움직였는데, 최근에 그 인적 분할을 위해서 주가 빠졌다가 오늘 좀 급반등세가 나왔고요. 그 외에 이제 그 전고체 관련 종목들 한농화성, CIS 등등 종목들도 같이 동반 강세에 있었고,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LNF라든가 이제 LNF 테슬라 수주라든가 지금 그 EU의 CRMA를 3월 14일 앞두고 나서 여전히 폐배터리 쪽의 강세 흐름들이 2차 전지들이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내일부터는 3월 그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PCR 검사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쪽도 좀 카지노 화장품, 저가 화장품들, 그리고 엔터주들, 그 LCC 항공주들 이런 쪽에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냈고, 또 그 IT용 OLED 시장의 확대에 대한 좀 뉴스가 나왔죠. 그래서 이제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됐는데, 기존에 이제 TV라든가 핸드셋에만 국한됐던 OLED 시장이 이제는 노트북과 태블릿, 기타 XR 기기 등으로 본격적으로 그 IT용 OLED 시대가 본격 개막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O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2차 전지와 리오프닝, OLED 관련 종목들을 특징 종목들로 꼽아주셨습니다. 네, 그러면 내일은 휴장이고요. 3월 첫째 주에 시장을 이끌 이슈들은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그 리오프닝 쪽이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그 3월 1일부터 그 중국 입국자 PCR 검사 폐지가 있고, 물론 이제 3월 10일까지는 그 QR코드까지는 남아는 있지만은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그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점이 좀 됐고요. 아마 단체 관광들을 본격화되는 거는 5월 노동절이 되겠지만은, 일단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반응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리오프닝 쪽도 볼 때가 됐고요. 지금 그 MWC가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니까 여기 관련된 XR이라든가 AR, 그 AI 아니면 5G 관련 섹터 그 참가한 섹터들 그 쪽은 좀 잘 뉴스를 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이슈들 있으니까요. 함께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.
네, 이번 중요가 높은 쪽은 이제 3월 1일이죠. 내일 이제 수요일 그 자정에 미국 2월 그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. 또 이제 같은 날 그 전에 이제 밤 10시 30분에도 미국의 이제 2월 그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 PMI가 발표가 될 거고 3월 2일에도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것도 발표가 돼서 다 중요도가 좀 높은 그런 이벤트입니다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미국의 그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어서 이게 뭐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 뭐 이걸 또 따져볼 텐데 이게 어쨌든 중요도가 그 별표가 하나에서 세 개까지라고 하면은 전부 다 세 개짜리 지수들이니까 날짜별로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3월 첫째 주에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. 경기 확장일지 혹은 조금 더 침체가 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니까요.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들 앞으로 취해야 될까요? 일단 뭐 내일 시장이니까 하루 잘 푹 쉬시고요. 미국장은 오늘이랑 내일까지 이제 끝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선과 201선 그리고 75일선을 맞물려서 지지를 좀 하는 모습이고, 코스닥도 240일 돌파가 좀 되는 모습인데 이게 안착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이고요. 이게 안착달라 그러면은 기존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좀 소외됐던 종목들도 같이 좀 동반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장세는 분명히 맞는데 최근에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렸다는 게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쏠림이 있는 쪽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었던 어떤 섹터들,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 종목들, 최근에 좀 오늘도 저가면서 들어오는 게 리오프닝과 반도체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차 전지 쪽은 뭐 여전히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페베타라든가 양극재 중심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시장은 어쨌든 간에 하반 경직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국 최근에 이제 다시 뭐 금리가 또 상단으로 더 올라간다 이런 노이즈 때문에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3월과 이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추가로 더 총 한 세 번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하반 경직선 분명히 있다. 그래서 너무 겁낼 만한 시장은 아니고요. 종목만 잘 연구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종목별 순환매 장세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또 약간 코스닥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중소형주도 괜찮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한 거는 환율 때문에 그렇고요. 환율이 1,320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대형주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.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 SK 하이닉스 쪽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, 여기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좀 하향 안정화될 때는 좀 대형주 쪽이 좀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. 환율이 더 치고 갈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유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3월에 대한 전망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3월 달은 조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될지 혹은 지금 수준에서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될까요? 뭐 지수 자체는 아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3월 14일까지는 아마 그 양극재라든가 특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3대장들이 있거든요. 이런 뭐 에코프로랑 코스모화, 포스코홀딩스 이런 양극재랑 같이 있는 그 폐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3월 14일에 그 EU의 CRM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요. 리오프닝은 3월 달에도 시작이 되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뭐 3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FO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다. 그래서 3월 중순 전까지는 그리고 시장이 그래도 종목별 장사가 진행되다가 3월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FOMC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3월 FOMC를 기점으로 지수의 변화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.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증권통 K시간이었습니다. 내일은 3일절로 휴장이죠. 이 목요일부터 3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. 올해 1분기 수익 낼 수 있는 마지막 전략 준비하는 시간 잘 가지시고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.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마감한 증권통 인사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